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에 5월 달에 정영 실장이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미국에 왔고 거기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이야기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CBID 즉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거의 설득을 당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겨달라. 소위 말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중심축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수긍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노이를 갖고 싱가포르를 갖고 네.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거죠. 자, 그런데 볼턴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전체적인 한반도의 전략적 전술 무기에 대한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쭉 보면은 북한에서 한 번씩 이야기했던 것이 남한 정부는 여기에 빠져라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등등의 남한 정부에서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저러한 정황을 비춰봤을 때 어쩌면 볼턴 이야기가 사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 잘못겠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환경,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북핵 협상의 중재자로서 동분서주했다. 조현병 환자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에서는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을 원했다. 이것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볼턴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제 옆에 볼턴 아저씨만 없었으면 원했다는 거죠. 저도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 체제로 가고 1년 뒤에 북한과 미국이 수교해라. 저는 거기까지 진정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볼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매더 스트래티지라고 이게 미치광이 전략 우리가 하면 이용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볼턴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결과고 두 번째 결과는 종전선언을 원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베는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아베는 반대할 겁니다. 내년에도 반대할 겁니다. 내후년에도 반대할 겁니다. 아베는 근데 이 아베가 일본에서 망하고 있답니다. 그 일본도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망한다. 일본도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보겠습니다. 일본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세계 2위, 3위를 달립니다만은 왜 선진국이 아니냐? 왜 세계 정치의 주도 국가가 아니냐? 알죠?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아베는 반대했다. 세 번째. 네 번째. 결과적으로 북핵 협상 파국의 주역은 볼턴이었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본인이. 저희가 이 얘기 나오기 전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트럼프만 지목을 했어요. 왜?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모르니까. 혹시 폼페이오 아닐까? 폼페이오는 머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안 됩니까? 폼페이오는 별로 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볼턴을 원흉으로 봤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본인이 썼던 얘기를 보니까 볼턴 본인이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 이 제목은 아주 멋진 제목을 뽑은 게 결과적으로 이번 해고록을 통해서 느낀 거는 볼턴의 역적질과 아베 이간질의 민낯으로 결국은 북핵 협상은 파국이 났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